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인사특별법 마스터북입니다. 이번 시간은 28강 우리가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 점유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하나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내용을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점유권에서는 얘를 빼고 문제를 배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이에요. 이 점유자 회복자가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점유의 추정력이나 자주 타주는 약간 이렇게 뭡니까 사이드로 가긴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우리가 과실수취권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과실수취권이. 그럼 과실에서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상관없이 이 물건의 사용 이익도 당연히 과실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걸 을이 훔쳐갖고 왔잖아요. 훔쳐왔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자전거를 누군가에게 대여를 했어요. 대여를 하면 당연히 대여료, 우리가 그 차임이라고 하는 걸 받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 차임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랬더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여기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당연히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효과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수취한 과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 부당 이득으로 이건 반환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주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선의 점유자는 당연히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요 불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해줘야 돼요. 요 불법 행위 요걸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원래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또는 실수라는 건 과실이에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상을 해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가 무조건 보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소비하였거나 실수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보상을 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실수취권은 우리가 조문상으로는 201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과실에는 이 사용이익도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 202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멸실하거나 훼손을 시켰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선의 점유자가 요렇게 현존, 요거 자주점유예요. 선자, 요거 선자죠. 그럼 요거 선자, 자가 뭐죠? 소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타주는 소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선자는 뭘로 간다? 선자는 현존이에요. 선자는 현존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타는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의는 자주냐 타주냐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전손해를 배상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요걸 을이라는 사람이 훔쳐왔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니까 뭐예요? 악의자죠. 악의자인데 소유 의사는 있으니까 자주가 되죠.
그럼 도둑놈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다. 그럼 을이 자전거를 돌려줄 때는 악자니까, 악이 자주니까 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병이란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병은요. 그럼 매수자의 점유는 우리가 선이죠. 예, 선의에다가 요게 자주예요. 선이 자주가 되니까 당연히 현존 상태로 자전거를 돌려주면 돼요. 현존. 선자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자전거를 훔쳐 갖고 와서 도둑놈이 여기 정이란 사람에게 임대차를 했어요. 요거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정이 임차가 되면 임차는 선이거든요. 선이이면서 플러스 뭐가 돼요? 이건 타주가 돼요. 소유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의 점유는 선타가 되죠. 그럼 선타는 뭘로 가야 돼요? 전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타주, 전 손해인데 요걸 임차인을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요즘은 임차인을 보통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선자는 현존만 외우면 되는데요. 지금은 선타가 누구예요? 임차인. 임차인은 뭐예요?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자, 비용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가장 메인급이죠. 이 중에서도. 자, 여긴 선이, 악이 관계없이 비용 상환을 청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선악의 실이익이, 구별 실이익이 없어요. 선이자 악이자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이자는 뭘로 가요? 선이자는 필요비잖아요. 선이자 필요비, 악이자 필요비. 자, 보면 알겠지만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유익비는 어떻게 해요? 유익비도 모두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선이나 악이나 뭐 필요비, 유익비 구별 없이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1번.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임대차라는 데가 있잖아. 임대차에 가면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점유자와 회복자에서 필요비, 유익비는 즉시란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자전거를 반환할 때, 부동산을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을 때라고 해야 되지. 여기다 갖다 놓고 즉시 청구한다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그래서 즉시 청구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요거. 요 부분을 가끔 인용을 해서 시험에 냅니다. 두 번째, 요것도 별 표시인데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그랬어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그럼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엔 특별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되는 거예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왜냐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과실을 수취했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통상 필요비까지 달라고 한다면 너무하다는 거죠. 근데 특별 필요비나 유익비 있죠? 유익비. 얘들은 과실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선의점유자는 원래 타인 물건이거든요. 타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필요비,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청구할 수는 없고요.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결련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건 유치권에 가면 성립 요건 중에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둑놈 있잖아요. 도둑놈은 자전거에 빵꾸를 때웠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은 나중에 뒤에 유치권에 가면 이게 구별이 될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들어오는데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일종의 유익비를 생각하면 돼요. 마당에다가 잔디를 심었어요. 그럼 잔디를 심으면 그만큼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 증가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보일러를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 보일러를 고치는 것은 필요비거든요. 그럼 그 부속품은 보일러를 돌린다고 할까요? 보일러를 틀 때마다 그 부속품은 달아질 거라고, 소모가 되고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비는 현존이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유익비는 잔디를 깔았다면 잔디가 살아 있어야 당연히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증액되는 거니까 당연히 유익비는 현존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됩니다. 현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현존하고 있는데 요 지출액, 예를 들면 잔디값으로 300만 원, 근데 잔디 300을 깔았더니 1억짜리가 1억 1000이 됐더라, 가격이. 그럼 지출 금액 300을 달라고 할 거냐, 아니면 그 가치의 증가인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거냐, 요게 문제가 됐어요. 요 두 가지가. 그랬더니 요걸 회복자가 선택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점유자가 선택을 하여 그러면 요건 X가 돼요. 그래서 점유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제 날짜를 뒤로 연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하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나중에 임대차에 가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는 필요비, 유익비 구별 실력이 없어요. 선의 악이 구별 실력이 없다는 거고, 필요비나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나오지만 나중에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는 없지만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요 비용 상환 있죠? 요 유익비, 현존, 회복자의 선택,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아마 점유자, 회복자에서는 상당히 메인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상당히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거의 문제가 이 부분은 배정이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빨간색을 많이 치긴 하죠. 근데 염려스러워서 빨간색을 쳐놓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듣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거니까 상당히 한번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지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자, 선의 점유자 보이죠? 선의 점유자는 당연히 과실 수취권이 있잖아요. 선의 점유자가 점유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선의 점유자는 반환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 줘야 되죠. 자, 이번에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 선의 점유자 중 소유 의사, 선의 점유자 중 소유 의사가 있다는 걸 뭐라고 하죠? 자주, 서주. 이거 선자죠. 선자니까 뭘로 가야 돼요?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면 되고, 선의 점유자인데 소유 의사가 없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타주, 선타죠? 임차인 생각하세요. 임차인. 그럼 선타는 뭘로 가야 돼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자는 현존, 선타는 전손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이 뭐냐면, 이게 과실이에요. 이게 사용이거든요. 그럼 과실을, 자, 요 과실이에요. 한자로. 요 과실을 수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사용했다, 이용했다. 그래도 뭐는 된다는 거죠. 요 특별,
요 필요비하고요.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라는 거 있잖아요. 유익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종종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올라가 보면 악의점유자는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의, 악의 구별 실익이 없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유익비를 지출했다. 유익비라고 되어 있죠. 유익비를 지출하면 회복자예요. 여기가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X가 돼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6번째 비용 지출 당시, 자,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하고 점유를 회복할 당시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눴을 때 여기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비용을 지출할 때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할 때 소유자가 병이더라. 그럼 여기서 비용을 갑에게 달라고 하냐, 을에게 달라고 하냐,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가 된다. 그래서 6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자주 보게 되고 기출되는 지문들이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자, 점유보호 청구권인데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요 반환 청구 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안 나오는데요. 반환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었는데 요 자전거를 을이 침탈을 했어요. 그럼 자전거가 여기가 있겠죠. 그럼 이 갑은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거예요. 소유권 말고요. 여기는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 말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반드시 전제가 침탈, 도독, 절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 안 돼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만 되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전제 조건이 침탈이에요. 침탈이어야 된다. 침탈. 그 다음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은 안 돼요. 얘가 자전거를 훔쳐갖고 와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가 됐다. 그럼 이 매수자는 선이거든요. 그럼 얘는 점유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소유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가 되지만 점유권은 안 돼요. 지금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그래서 선이 특별 승계인에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조심하세요. 1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반드시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게 출소예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출소 기간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언제부터? 1년. 그렇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고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만 가능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침탈,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은 안 된다. 승계인은 그다음에 침탈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요건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소유권은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나머지 방해, 제거나 예방은 큰 의미는 없는데 여기서 방해, 예방이잖아요. 예방은 지금 침해된 게 아니잖아요. 침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는데 요 또는 짠데 또는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택인데 이 자리에 요 밑자가 들어가나 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예방과 손해배상 X,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이게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요. 또는 요 밑자나 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이건 선택의 문제지 요 엔드 개념이 아니에요. 엔드 개념이 아니에요. OR 또는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정확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점유의 소하고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내 책을 훔쳐갔어. 내 도둑놈이 내 책을 훔쳐갔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나는 소유권도 가지고 있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는 본권,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하지 못합니다. 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의 소와 소유권,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지문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간혹 우리 시험에서 한 지문 정도는 배정을 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게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긁어다가 그냥 내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점유권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점유권에서는 자주, 타주 점유 구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유의 추정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점유 보호 청구권 정도가 논점이 돼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두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